17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 단어는 이제 화석으로 지질시대를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배웠던 그 판 구조론에서 막 판의 이동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때 판이 다 모였다가 다시 중생대부터 해서 판이 다시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 관련지어서 이제 화석으로 이제 예전 그 과거를 해석을 하는 것들,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석은 뜻이 그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유해나 흔적이니까 그냥 뼈 자체, 유해, 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흔적은 발자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층에 남아 있는 거, 돌멩이 형태로 지층에 남아 있는 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 자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도 뼈가 이제 다 썩고 나서 거기를 이제 돌멩이 성분들 그런 것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돌멩이 형태로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된다. 그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게 화석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질 시대는 화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앞마당에 땅을 팠어. 그랬더니 삼엽충 화석이 나왔어. 그러면 뭐 그 지층은 고생대의 지층이구나. 왜냐하면 삼엽충 얘는 지금은 안 살잖아요. 고생대 때만 딱 살고 다 멸종했단 말이야. 그러면 삼엽충이라는 이 화석 가지고 고생대 지층이구나.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지질 시대는 이렇게 구별을 하죠. 성칸브레아대.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그 46억 년 이후부터 해서 5억 4천만 년까지를 성칸브레아대. 그다음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는 고생대. 중생대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천만 년 전까지. 6천만 년 이후로 이제 신생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칸브레아대 여기는 화석이 거의 없어서 어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뭐 생명체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연구하기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화석은 많이 나와. 여기는 화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는 뭐 당시의 기후라던가 이런 거 해석하기가 좀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화석으로 이제 지질 시대 구별 가능하고 당시 환경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수륙 분포. 수륙 분포는 여기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 있는데 이 화석은 식물 화석입니다. 식물. 식물은 바다를 건너가서니까 헤엄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성이 없으니까 식물은. 근데 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 대륙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합쳤더니 이렇게 화석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존재를 화석의 흔적이 여기 있는데 대륙들을 합쳐보니까 이게 이렇게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 화석이 발견이 이제 된 거니까. 그러면 얘는 헤엄 못 치니까 얘가 바다 건너서 여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구나. 예전에는. 그래서 수륙 분포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 있었다가 떨어져 나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화석으로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는데 어, 말 발가락이 지금은 하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말의 화석을 보면 몸짓도 작았고 어, 발가락이 뭐 4개, 3개, 2개 이렇게 하나 좀 줄어드는 걸로. 그다음 시조새. 시조새 얘는 어, 조류에서 동물의 그 진화 단계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류에서 그러니까 써야겠네. 어류 뒤에 나오는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다음 포유류 이런 단계로 진화를 할 때 시조새는 여기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시조새 얘한테는 파충류의 특징도 있어. 뭐 이빨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조류의 특징도 있어. 깃털, 뭐 날개, 부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간 단계구나. 그렇게 시조새 화석 가지고
진화 과정도 알 수가 있다. 그렇고 그다음 이제 지질시대 구분하는 그럼 기준은 이렇게 뭐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는 고생대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은 그럼 뭐냐? 기준이 크게 두 개입니다. 그 생물계의 큰 변화하고 대규모 지각 변동. 생물계의 큰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대 때에는 삼엽충, 뭐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런 애들이 다 바닷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때 고생대 때만 딱 살고 멸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땅을 파는데 이런 화석들이 막 나왔어? 그러면 아 거긴 고생대. 그리고 이제 그 중생대 때 이제 사람들이 구분한 기준이죠. 그때는 암모나이트, 시조새, 뭐 공룡 이런 화석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아 어떤 생물계의 큰 변화 이거 가지고 지질시대 구분을 이제 해야겠구나. 그거랑 그다음에 또 같이 대규모 지각 변동. 그러니까 부정합이 뭐냐면 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하는 지층이 물 위로 올라갔다가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거가 이제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부정합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면 이 지층이 자 이거 E 그다음에 D, C가 쌓이고 요 사이에 여기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아주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부정합이 여기는 뭐 이제 바다라고 할게요. 여기는 육지야. 그러면 여기서 막 풍화 침식된 게 쌓여가지고 여기 바다에서 퇴적이 될 거 아니에요. 퇴적. 자 여기 뭐 요런 지층이 쌓였어. 여기는 뭐 요런 지층이 쌓였어. 하나 더 할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지층이 쌓였어. 쌓였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지층이 바다 위로 융기를 한 겁니다. 융기. 이게 솟아오른 거야. 물 위로. 그러니까 부정합의 단계가 퇴적. 일단 쌓여야겠죠. 그 다음에 융기. 융기. 기자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물 위로 올라왔어. 그럼 물 위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물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풍화 침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올라오면 깎인단 말이야. 융기돼서 풍화 침식되면 거기에 깎일 때 어떤 데는 좀 잘 깎이고 어떤 데는 좀 잘 안 깎이고 단단한 부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저여감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기저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 부정한 면에는 기저여감이 있는데 얘가 물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좀 깎이는 부분이 있고 침식이 되는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침식이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그 암석 배울 때 그 결합의 구조가 복잡하면 석영이나 이런 것들은 풍화나 침식에 강하다고 배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돌멩이들 중에 풍화나 침식에 강한 것도 있고 쉽게 풍화 침식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남아. 그런 게 기저여감 형태로 요런 여기 보면은 요 까만 거 요거 큰 거 돌멩이 요걸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런 기저여감 이런 거 가지고 부정한 면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여기는 기저여감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저여감이 생기고 융기됐다가 다시 이제 침강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또 이제 그 위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그럼 여기가 막 깎이겠죠. 깎여가지고 여기에 깎여가지고 이제 좀 불규칙하게 깎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거기 위에 또 쌓여. 또 쌓여. 뭐 이제 이런 지층이 쌓여. 또 뭐 이런 지층이 쌓여. 그러면은 여기 면이 여기 차곡차곡 쌓인 거하고 여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침식이 좀 덜 된 것들, 기저여감이 이렇게 남는다 이거죠. 다시 침강되면 이제 그 위에 또 쌓여 퇴적이 돼. 그래서 퇴적돼. 이랬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합 얘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정합은 지층이 융기했다가 침강했다가 다시 융기까지 해야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땅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뭐 1년 만에 이렇게 쭉쭉 일어나는 일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지층이 융기했다가 침강했다가 다시 뭐 융기했다가 하는 것들은 이런 과정은 어떤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런 여기가 여기랑 가르는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이 된다. B층하고 C층이. 그 생물계의 변화도 보면 뭐 A라는 생물종, B, C, D, E, F라는 생물종들이 쭉 있는데, 자, E는 여기는 살다가 여기로 멸종 없어. B라는 생물종도 여기 살다가 여기서 없어. 발견이 안 된 거죠, 화석으로. 그러면 얘도 보니까 그렇고, 이런 애들은 또 여기는 없다가 A라는 생물종은 여기는 또 이제 화석으로 산출이 됐네. 얘도 마찬가지. D도 없다가 여기 산출이 됐네. 근데 F는 쭉 계속 살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뭐 고사리, 뭐 조개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죠. 그 진화 과정에서 적응을 잘했나 봐. 계속 살아. 그래서 가에서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B하고 C층 사이에 있다. 여기 기저효감, 요거 돌멩이, 요거 갖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출 화석에서는 B하고 C층 경계로 B하고 C하고 E 생물은 멸종했고, B하고 C하고 E는 여기 없잖아요. 없어. A하고 D는 새로, 얘하고 얘는 새로 출현했다. 그러면 요 B층하고 C층을 사이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으로 B하고 C층을 삼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화석으로 시대하고 환경 해석은 어떻게 하냐?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이제 배웠을 텐데,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때 표준 화석 그림하고 이름 암기해야 되고, 중생대 때 이름하고 그림 암기 꼭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다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림하고 여기 이름 같이. 그래서 표준 화석은 이제 시대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이, 표준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넓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만 분포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저기 뭐 일본에도 있어. 뭐 미국에도 있어. 캐나다에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딱 고생대 때만 살고 없어야 돼. 멸종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삼엽충이 만약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금도 막 살아. 바닷속에 막 삼엽충이 있대. 그러면 얘는 표준 화석으로 쓸 수가 없죠. 시대를 알려주지 않잖아. 어느 땅을 팠는데 삼엽충이 막 지금도 나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나왔던 그렇게 하면 표준 화석으로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뭐 방추충 이런 애들은 다 고생대에서만 딱 살고 다 멸종했던 거다. 그러니까 짧은 고생대라는 그 시기에만 딱 살았던 거니까 표준 화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 당시 환경을. 그래서 만약에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어떤 지층에서. 그러면은 이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왜? 고사리가 지금도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살거든요. 고사리가 막 바다에 살지는 않잖아. 막 추운데 살지는 않잖아. 못 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산호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그 당시에 그 지층이 있었던 환경이. 조개화석이 나오면 이제 지금도 갯벌에 사니까 얕은 바다. 그 다음에 화렵수가 나오면 화석이 비가 좀 많이 오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침엽수가 나오면 좀 비는 좀 적어도 얘보다 습도가 낮은, 비도 적고 좀 습도도 낮은 육지였겠구나. 어차피 나무는 육지에 사니까 육지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건 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지질 시대의 그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기후하고 생물 보면, 성캄브리아대 때는 수륙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석이 거의 없어. 또 지각 변동 많이 받아서 성캄브리아대 때는 잘 수륙 분포는 알 수가 없다. 기후는 이제 대체로 온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체로 온난. 생물 특징은 껍질이나 뼈가 없어.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이 없어갖고 화석도 굉장히 적다. 또 강한 자외선 때문에 오존층이 막 이제 아직은 없었으니까 강한 자외선 이것 때문에 다 바다 속에서 육지로 못 나왔다는 얘기죠. 생물이 있긴 한데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세균 이때 출현을 했다.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었고 다 물속에 살던 원시 해조류였다. 그 다음에
남세균, 아까 요 광합성 세균, 그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화석으로 발견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는 이제 다세포인데 이런 화석도 발견이 되고 있다. 그다음 말기에 다세포 생물이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출현을 했다. 다 물속에 살았고 딱딱한 부분이 없었다. 그다음 고생대 때는 이렇게 자 흩어져 있다가 이 판들이 하나로 이렇게 붙었어요. 고생대 말에. 예, 그거를 이름을 판개아라고 한다. 판개아. 고생대 말에 판개아가 형성이 됐다. 대륙이 다시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제 기후가 대체로 온난, 근데 말기에는 빙하기가 한번 왔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는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거는 요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고생대 초기에 생물 종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 그 말입니다.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다음에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돼갖고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물속에 살던 애들이 육지로 이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사람도 어때? 피부암도 걸리고 백내장도 걸리고 하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물속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온 거죠.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겠죠. 그다음 말기에는 대멸종을 했는데 판게아가 이렇게 형성돼서 이 대륙의 이동 때문에 그 생물 종의 수가 변하는 게 여기 잠깐 보면 자 이거 대륙이 이제 그냥 모식도로 4개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던 여기 얕은 바다 거기를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한 수심 200m 정도까지 갯벌 이런 데 갯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갯벌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다 갯벌이죠. 갯벌 있었는데 대륙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갯벌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럼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멸종했다 이거죠.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살던 생물들이 대륙이 합쳐지면 생물 종의 수가 확 감소해. 그렇잖아요. 대륙이 만약에 분리가 되면 생물 종의 수가 또 증가해. 이렇게.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대륙이 합쳐졌어. 판계가 형성이 돼갖고 말기에 대멸종 엄청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고생대 때 초기에는 생물 종의 수가 확 증가했다가 말기에 확 감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 어류, 그래서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러니까 동물은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동물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요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앞글자만 따갖고 양파, 조폭. 양파를 먹은 조폭이 눈물을 흘리네? 이렇게 외우든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육지에는 이제 양서류하고 곤충, 양치식물 이런 애들이 이제 번성을 했다. 양치식물이 지금의 이제 석탄, 우리가 쓰는 석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번성한 거하고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양서류, 곤충, 그다음에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고 고생대 말기에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생긴 겁니다. 번성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중생대 때는 이제 대체로 기후는 온난했고 이제 고생대 말기 때 하나로 합쳐졌던 판괴화가 이렇게 이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되기 시작을 해갖고 대서양이 이제 형성 막 되려고 하고 인도양이 막 형성되려고 하고 그래서 중생대 기후는 온난했었고 파충류, 공룡의 시대라고 하죠. 파충류가 많이 살았다. 근데 이제 중생대 말기에도 공룡이 지금은 없잖아요. 멸종했잖아요. 운석의 충돌 이런 원인으로 말기에 대멸종을 했다. 그래서 고생대 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얘가 번성을 했고 육지에는 이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 번성을 했고 시조새랑 포유류랑 소시식물이 이제 출현을 했다. 출현을 해가지고 신생대 때 얘들은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은 양파, 조폭 이 순서고 식물은 양치, 그 다음에 거시, 속시 이렇게 식물은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때는
더 이 판들이 이동을 해갖고 지금의 이제 대서양도 보면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판 이동, 판 구조론 할 때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계속 그 대서양 가운데 해령이 양쪽으로 새로 계속 판이 생성되면서 벌어지고 있죠.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신생대 때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다. 대서양이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신생대 때는 전기에는 온난했고 후기에는 이제 빙하기, 그러니까 빙하기 간빙기, 이게 반복이 됐다. 그래서 신생대는 지금도 포유류가 많죠. 포유류의 시대 최초의 인류의 조상도 신생대 때 출현을 했고, 바다에는 이제 합해서 동전 모양으로 생긴 거 번성을 했고, 육지에는 이제 조류, 포유류, 속시식물들이 번성을 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 생물계의 대멸종, 멸종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제시시대 구분 기준으로도 삼았었죠. 대륙이동, 대륙이동은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 운석 충돌, 운석이 충돌하면 그 생물들이 이제 살 수가 없겠죠. 운석이 막 하늘에서 막 돌이 떨어지는 건데. 그다음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을 하면 이제 먼지,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햇빛을 가리니까 광합성도 잘 못할 테고 기온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생물이 멸종을 했을 거다. 이렇게 멸종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요 세 가지가 또 꼭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세 가지가 막 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뭐 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해서 대멸종을 했다라고 원인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실시대 생물 종의 수 변화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고생대 초에 이렇게 확 증가를 했고, 여기도 이제 대멸종, 여기도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고생대 초에 엄청 증가했다가 엄청 감소했다가 그래서 고생대 초하고 말에는 급증, 급감했던, 멸종했던 이 시기가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중생대 때도 여기 한번 대멸종을 했죠. 확 여기 신생대 도 대멸종 이렇게 했었죠. 고생대 때도 대멸종한 게 여기도 또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그 적응하지 못한 거,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한 애들은 멸종했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했던 생물들은 이제 진화를 해서 다양한 종으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진화를 해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핵심이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 파악, 뭐 아까 고사리 화석이면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 이런 내용들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각각의 뭐 고생대 때의 화석, 뭐 삼엽충, 뭐 방추충, 이런 것들 그림하고 이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지질시대 각각의 기후, 뭐 대체로 온난, 뭐 빙하기가 온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륙 분포, 고생대 말에 하나로 합쳐졌어 판계가 형성이 됐다가 중생대부터 다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뭐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고 한다는 것들. 그다음에 각각의 그 지지시대 생물의 특징, 어, 어류, 아니, 그러니까 동물은 양, 파, 조, 보 이 순서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식물은 거시, 아니다, 양치, 그 다음에 거시, 속시식물 이렇게 진화를 한 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대멸종 시기 각각의 그 말에다 멸종을 했죠. 어차피 생물계의 큰 변화 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구별을 한 거니까 멸종의 시기들 이렇게 총 5번인데 그걸로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한다 이거죠. 이유는 아까 세 가지 이유 있었죠. 여기 대륙의 이동, 뭐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이런 것들로 생물들이 이제 대멸종을 이제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